인터뷰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선대위 대변인도 맡고 있어서 의정 갈등 관련한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의 중재자 역할,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신동욱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예. 먼저 서울 서초을 출마하셨으니까 지역 얘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예. 이 출마의 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변이라고 할 건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그제 근본 원인은 정치의 몰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희 서초을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서울의 제2의 도약 또 서초을 지역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도 그것이고 또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지역 공약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이 신동욱 예. 후보의 1호 공약이 뭐가 있을까요? 1호 공약이라기보다는 제가 서초에 출마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공약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공약은 요약하자면 명품 주거지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서초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서초는 개발의 잠재력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강남 지역의 요지입니다. 물론 아직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만 예.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이미 삼성전자의 R&D 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LG전자 연구소 또는 KT 연구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이를테면 4차 산업 전진 기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삼성전자 본사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본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명품 주거지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예. 남아있는 부지들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초을 지역이요. 예. 여론조사가 지금 제가 기억에 발표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수치로 나타나는 판세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한 게 없고요. 예. 현장을 다녀보면 굉장히 저를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 제가 좀 알려진 사람이라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예. 서초구 유권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제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명하신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판세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 예, 서초을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소위 말하는 예. 밭이라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밭이긴 한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신동욱 후보님이 SBS하고 TV조선에서 앵커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인지도도 예. 있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지금 상대 후보가 예.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신동욱 후보님 입장에서 보면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예, 좀 부담스러운 상대는 사실입니다. 예. 예. 지금 홍익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초구는 민주당만의 당세 가지고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당보다는 사람을 보면 어떠냐.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본인의 선거 전략 얘기하던데 이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홍익표 상대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익표 후보가 정치적으로 검증된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보다는 사람을 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 당 계양에서 뛰고 있는 원희룡 후보라든지 예. 또는 성동에서 뛰고 있는 윤희숙 후보라든지 예. 광주라는 정말 초험지에서 뛰고 있는 박은식 후보라든지 예. 이런 정도는 돼야지 사람을 보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서초가 어려운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 홍익표 의원은 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민주당의 절대 우세 지역인 성동구에서 예.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3번 연속 당선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기를 절반 정도 채우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인물론을 내세우시는데 예. 국회의원 3번 하셨다고 해서 인물론을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에 정말 인물론을 내세우시려면 좀 더 참신하고 젊고 어떤 전문성을 가진 예. 이런 인물을 공천했으면 오히려 인물론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서울 서초울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인터뷰 진행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상대인 민주당의 홍익표 후보는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당 예, 문제를 좀 짚어보죠. 어제 예. 저 한동훈 위원장의 저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로 뭔가 예. 좀 뭐 물꼬가 트인다, 의정 갈등이 뭐 이렇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는 예. 이 문제는 이제는 물꼬가 트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꺼낸 이슈가 아니고 잘 기억을 해보시면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상당히 숙성된 이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의료 전달 체계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한 동시적인 설명보다는 2,000명 의대생 2,000명 늘린다는 것이 너무 국민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면서 이게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분명히 이건 뭐 대화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의사분들도 이제 조금씩은 좀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환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저는 오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일단 큰 물꼬는 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정부는 2,000명에서는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라는 게 어제 오전까지 이제 성태훈 정책실장의 얘기고 예. 의사들은 그래도 좀 뭔가 줄일 2,000명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어야 대화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오전 인터뷰도 보고 오후에 발표도 봤는데 그 사이에 당정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느라고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숫자 조정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예. 아니면 뭐 다른 그 시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협상을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이 어제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게 예. 얘기하겠다는 거. 이건 그럼 대통령이 기본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입장에서 조금 톤 다운 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요. 예.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과 예. 당의 입장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최종 책임자고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제 목전에 둔 선거 전략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이 그리고 정치를 생각을 하셨다면 선거를 생각하셨다면 예.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이것이 예기치 않게 선거의 악영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요? 예. 20일 앞두고 당정 간의 어떤 큰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문제 역시 저는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와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 문제를 예. 좀 해결하기 위해서 톤을 좀 낮추고 당의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저는 일단 선거를 위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최근에 그 뭐 유난 갈등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뭐 비례대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황상무 전 수석하고 이종섭 대사 문제도 있었는데 이 금요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천안함 이 한께 둘러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럼 유난 갈등이란 거 이거 이제 완전히 종식돼도 된다. 종식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전에 저는 이제 야당에서는 윤한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제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대표, 특히 선거를 앞둔 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수반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그걸 바라보면 문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뭐 생각의 차이, 이견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이냐 국가 운영의 장기적인 비전을 다루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걸 왜 계속 갈등의 구도로 바라보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특히 이게 이제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쿨하게 공천을 그냥 지켜만 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종섭 대사 문제 또는 황상무 전 수석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얘기하지 못했던 돌발 사태 같고 예. 이 부분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건 좀 한 발짝 좀 물러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순조롭게 저는 마무리들이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 막판의 이슈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적어도 우리 당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지금 귀국을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 예.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공수처에서는 당분간 조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게 참 예. 의아스럽습니다. 그 외국 정부의 신임장까지 받은 대사가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예. 왜 공수처가 조사할 계획이 없다. 물론 절차가 있겠죠. 예. 수사라는 것은 항상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럼 왜 이렇게 물론 그 대사 예. 임명을 받고 나간 것에는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하.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대사를 붙잡아두면 예.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망신인 것도 분명하거든요. 예. 물론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당분간 조사할 계획이 없다. 예. 이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총선 때까지는 출국을 안 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 야당에서는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종섭 대사 예.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예. 보수 세력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종섭 예. 대사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사퇴라든지 이런 주장들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예. 송파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하자.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민생지원대책금 25만 원 지급하면 지역경제 살아나고 골목경제 살아나고 서민경제 살아난다. 예.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 경제가 서민 경제가 25만 원 지급해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예. 지나친 말씀이죠. 어떻게 돈 25만 원이 지금 요즘 시절에 큰 돈입니다만 예. 그거를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경제라는 거는 예. 정말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예. 무조건 현금 주자 이거는 사실은 지난 문정부 때의 정책 기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도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그 논리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경제의 슬로건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살리려고 여러 가지 민생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거 앞두고 25만 원씩을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를 제가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초을 후보인 신동국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